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만나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0 개막식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스타트업의 무한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컴업 2020,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언택트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이죠.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컴업 2020은 코로나 이후 미래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국내외 저명한 인사를 모시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쉽게도 많은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었지만 현장에 오시지 못하셨지만 유튜브와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의 컴업 채널을 통해서 사흘간 컴업 2020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컴업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 행사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컴업 2020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 스타트업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컴업 2020 개막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첫 순서로 개막식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대표하는 XR 기술에 인간이 결합을 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표현할 텐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공연이었습니다. 최첨단 엑스R 기술의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 또 역동성까지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퍼포먼스에서도 보셨지만요. 코로나19는 정말 우리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고 또 새롭게 시도하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인류의 삶과 경제가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정말 더 많은 세상과 더 넓은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바로 그 자리를 오늘 컴업 2020이 준비해뒀습니다. 자, 그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릴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의 개막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컴업 2020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이 기회가 이 자리에서 펼쳐진다는 것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먼저 전 세계 곳곳에서 연사, 패널, 투자자, 바이어, 참여기업 등 컴업 2020의 부름에 흔쾌히 참여를 결정해 주신 스타트업과 생태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각자의 본업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치열하게 기획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 민간조직위원장 김슬아 컬리 대표님을 비롯한 22분의 조직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여러분, 먼 훗날 202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적는다면 아마도 코로나19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가 받은 피해는 정말 헤아리기 힘든 상황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형입니다. 자본보다 혁신 기술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에게 코로나19는 정말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핀란드의 슬러시, 미국의 테크크런치 등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들이 취소 또는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년간 준비해오던 사업 계획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끈질긴 끈기와 용기 덕분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이 돼서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엄격한 격리와 치료를 통해서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및 방역 성과는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고 대한민국의 K-방역 시스템은 세계의 표준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K-방역의 완성에는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은 코로나 맵, 마스크 맵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고 대한민국의 혁신 바이오 벤처 기업은 코로나19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K-진단 키트를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진단 키트는 지난 9월 수출액만 3,300억 원을 돌파해서 세계 150여 개국이 활용하고 있는
K방역의 대표 주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의 활약에 힘입어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이제 한국 경제의 중추입니다.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금년 상반기 한국 벤처기업 총 고용은 66만 7천 명으로 대한민국 4대 그룹 삼성, 현대, LG, SK의 총 고용 69만 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습니다. 모두가 일자리를 줄이는데 우리 벤처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또한 K방역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벤처 스타트업들이 수출을 견인하면서 경제 반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2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500을 회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주식시장의 회복도 혁신 벤처 기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인 시젠의 주식은 지난해 8월에 비해서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번 컴업에 시젠의 천종윤 대표께서 연사로 나오셔서 K진단 키트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해 주실 예정인데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CB인사이트 기준으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현재 11개로 세계 6위이고 이 CB인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유니콘 기업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또한 차세대 유니콘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유니콘 기업 235개사가 K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컴업 2020의 조직위원장 김슬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컬리도 유니콘 기업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 열리는 컴업 2020은 미래의 주인공인 전 세계 스타트업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준비한 글로벌 축제입니다. 컴업 2020은 K방역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컴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K-스타트업과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업의 상징이자 대표 선수인 컴업 스타즈는 120개 팀 모집에 세계 89개국 1076개사가 신청해서 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 세계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글랜드 챌린지는 60개 팀 모집에 118개국의 2648개 팀이 신청을 해서 44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컴업 행사와 비교하면 초청 연사와 토론자도 62명에서 114명으로 84%나 늘어났고 해외 연사와 패널도 9명에서 36명으로 4배가 증가했습니다. K-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기관인 스타트업 지노의 2020년 글로벌 도시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서울이 전 세계에 쟁쟁한 창업 도시들을 뒤로하고 조사 대상 270개 도시 중에 20위에 이름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5곳의 글로벌 스타트업 핫 스팟으로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컴업은 아시아를 벗어나서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고 자신합니다. 컴업 2020 참석자 여러분, 지금 뷰가 10만 뷰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컴업 2020은 코로나19 이후에 최신 스타트업 트렌드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도록 6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2020 메인 컨퍼런스는 스타트업이 이끄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만나다 Meet the Future Post Pandemic 이라는 대주제를 설정했고 K방역, 원격 근무,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등 총 12개 분야로 나누어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로 아이디어의 주인공인 인천의료원 감염내과의 김진용 과장님, 개방형 혁신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UC 버클리 헨리 챈스브로 교수님, 딥러닝의 데모
페이페이 리 스탠포드대 교수님 등 분야별로 저명한 인사 114분을 토론회 인사와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혁신 스타트업들도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컴업스타즈,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뿐만 아니라 혁신 스타트업의 등용문인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이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또 컴업 2020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행사장을 통해서 실시간 비즈니스 매칭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화상 상담 등도 스타트업 사업 활동도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비대면 경제 시대에 우리는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연결해 왔습니다. 이제는 프로토콜 경제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 그리고 생태계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스타트업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조망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대비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는 온라인과 비대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8개월 동안 우리의 삶과 업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고 오프라인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방식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대세로 군림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는 궁극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인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 폐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 모델입니다. 중앙 집중형에서 분권화로,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를 수수료 제로화 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 모델입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패러다임, 이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온라인 비대면 전환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빠르게 앞당기고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로 부각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양질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 기업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등 이른바 마가로 불리는 글로벌 IT 대기업들은 이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업의 최우선 경영 전략을 삼은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창성과 전문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의 활용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서 새로운 시대와 고객이 원하는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를 맞아서 대한민국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국민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역동적인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바이오, 비대면 분야 등 유망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는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 자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스타트업 벤처 1000개를 뽑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 벤처 100 프로젝트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스타트업의 본질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은 앞으로 스타트업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혁신하는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펼쳐질 경제 질서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융합이라고 이야기하곤 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문제만 해도 전 세계가 힘을 하나로 합쳐서 노력한 덕분에 수년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바이오의 힘이 또 한 번 발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사회 문제들이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있듯이 대기업이 못 푼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있다면 컴업 2020은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놀이터이자 스타트업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혁신 벤처기업과 또 창업 기업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을 꿈꾸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컴업 2020 개막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 세계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 벤처기업과 투자자 여러분, 상상은 도전을 통해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도전한 만큼 진보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0 개막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인, 투자자들께도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 세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기대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코로나 위기를 맞았지만 스타트업들이 앞다투어 진단키트, 코로나 맵, 마스크 웹을 개발했고 코로나 극복과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상과 교육을 멈춤 없이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재택근무와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 스타트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컴업의 주제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먼저 실현해가는 주인공도 역시 스타트업과 혁신 벤처입니다. 큰 가드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컨테이너 선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옥토뉴스는 효율적인 재택근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아코 플래닝은 버려진 가죽에서 실을 뽑아내 재생하고 비와이저는 인공지능으로 꿀 수확 기술을 자동화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컴업은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관계자 2만 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K-방역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가 되었습니다. 컴업 2020은 처음부터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기획되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한눈에 보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가 헨리 체스보로 교수님, 양자역학 컴퓨팅 기술로 창업하신 김정상 교수님, 비대면 유통 혁신을 이끈 김설아 대표님을 비롯한 명사들의 강연을 통해 스타트업의 소중한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120개 유망 기업들이 컴업 스타즈에 선정되고 세계의 투자자들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유니콘 기업을 넘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방역,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원격 근무,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 벤처기업과 투자자 여러분, 한국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힘으로 세계의 젊은 기업가들과 손잡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아이디어가 마침내 무한한 가능성의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꿈과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컴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 세드릭 오 장관님, 또 컴업 초대 민간위원장이시죠. 우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님의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m really happy to have the opportunity this morning to take the floor in front of you. And I want especially to thank both President Moon Jae-in for hosting that event, but also Minister Cha Jong-hoon for inviting me personally to take the floor today. I hope that that ComUp event will be very fruitful that year. I hope that next year I will be able to be physically present because today with the COVID-19 crisis it was complicated for me to go to Korea. But you know how important from a personal point of view the cooperation between France and Korea is for me. So happy ComUp event 2020 and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see in 2021. 컴업 2020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민간조직위원장을 맡았었던 우한형제들 김봉진입니다. 네,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래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리라고 믿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하는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이다 라고 피터 트러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잘 알지게 준비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함께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사에서 좋은 시간들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드리고 장관님 또 김봉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컴업 2020의 슬로건은 Meet the Future Post Pandemic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컴업 2020에서는 코로나19로 변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또 조망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유명 연사 114분이 참여하는 메인 컨퍼런스, 또 인공지능 챔피언십을 비롯해서 7개의 스페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투자, 수출 상담회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컴업 조직위원회 민간위원장이며 차기 유니콘이 유력한 기업이죠. 컬리 김슬아 대표의 오프닝 키노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요, 컬리와 딱 어울리는 그런 주제인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대처하는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켓컬리 김슬아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벤트를 저희가 지난 한 8개월간 준비를 해왔는데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컴업을 할 때면 진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야기할 이 주제가 더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최대 이슈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데요. 1월에 시작한 것이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의 삶을 많이 바꿨습니다. 사실 3월 11일에는 그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이 사태를 팬데믹이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1983년생인데 제가 태어난 이후로 팬데믹이라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38년에 처음 있을 만한 굉장히 특이한 이슈였고요. 실제로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11월 16일 날 제가 저 자료를 작성을 했을 때 전 세계 확진 케이스가 5,430만이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5,500만이 넘었더라고요. 3일 동안 100만 이상이 추가가 된 거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히 뭐 남의 이야기나 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지속성을 위해서 산업들이 많이 재편이 되었습니다. 고용 환경도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도 감소가 되었고, 따라서 온라인 활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와 산업 재편 같은 경우에 아마 스타트업들에서도 많이 이 임팩트를 느꼈을 텐데요. 그 경기 침체는 실제로 사람 간의 이동을 많이 줄였지만 이로 인해서 여행 산업이라든지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것들은 볼륨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들은 또 굉장히 활발해졌죠. 예를 들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옮겨져 오면서 아마도 내일 발표하실 이제 왓챠와 같은 산업 그 회사들이 굉장히 그 붐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용 환경 또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동안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일부 인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유연 재택근무가 실상 사람들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했을 때 어떻게 일이 변하고 성과가 변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런 그 재택근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방역 강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던 K 방역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뭐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소독 등 공간에 대한 방역 또한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와 싸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활동 감소와 온라인 활동 증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스타트업들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안 활동이 그 연장이 되면서 기존에 신경 쓰지 않았던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던가 홈 이코노미, 홈 트레이닝 등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 실제로 홈스쿨링이 등장을 하면서 교육을 비대면으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얼마나 교육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시면서도 당연히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셔야 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많은 엔터테이너들, 가수들이 공연과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 이것이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슬라이드에 있듯이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에는 혁신과 도전과 그리고 스타트업 정신의 핵심인 안 되면 되게 한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을 때 등장한 기업들이 그 위기를 뚫고 혁신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회사들이 되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1989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12개 회사입니다. 흥미롭게도 단 한 군데도 2018년에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사들의 그 산업도 굉장히 다릅니다. 1989년에는 많은 은행들과 전통적인 제조업 그리고 뭐 정유회사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보이는 반면에 2018년을 보시면
이제는 모두들 아시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이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들이 애플 정도를 제외하면 다 1990년 이후에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은 1990년 중반과 후반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00년대 창업된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닷컴 버블, 금융위기를 뚫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면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인류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 슬라이드에서 하나 재밌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회사들이 속해 있는 국적인데요. 실제 1989년 대비 2018년도에 이 회사들이 속해 있는 국적을 보면 실상 이 회사들이 특정 나라에 속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사업의 영역이 특정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글로벌 비즈니스고요. 페이스북은 더 이상 유저가 미국에 있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다 모든 회사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아마 한 30년쯤 후에 동일 차트를 보여드린다면 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스타트업 분들이 상위권에 포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 2020년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극복해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이 개별 각각의 스타트업들은 앞으로 있을 한 3일간의 행사 동안 디테일한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많이들 아시는 코로나맵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경희대 산업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만드셨더라고요. 이 앱을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게 스타트업 정신의 모든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빠른 혁신으로 오픈소스로 풀었다라는 것이 저는 스타트업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픈스트리트라는 앱과 질병관리본부의 정보를 합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이게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서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스타트업 정신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어디는 가면 안 되는지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유명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시는 시젠의 경우에도 실제로 빠른 혁신, 즉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진단 제품 개발 요청한 이후 2주 만에 키트 개발을 완료하셔서 빠른 혁신으로 K-방역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전 세계 많은 분들의 목숨을 구한 회사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건강이 단순히 코로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떠나서 실제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전통적으로 대면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나러 가고 약사한테서 처방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이렇게 비대면이 필수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두 회사가 큰 혁신을 이루어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사실 눔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분들의 생활 습관을 코칭을 해서 근본적으로 몸을 낫게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앱이고 실제로 저도 체중 감량을 할 때 이 앱을 써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서 그 체중 감량을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AI 기술 활용한 코치가 개인적으로 앱을 통해서 코칭을 해주는 앱을 개발을 하셨고요. 전 세계 250만 명이 단순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라든지 생활습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눔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메디히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과 같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와 민간이 합작해서 필요 없는 규제를 풀므로써 얼마나 국민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획기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원격 상담 앱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가 원격으로 만나서 상담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는 앱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앱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모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야 했을 것이고 건강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교육이 실상 우리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반면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인 만큼 교육에 대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에누마와 클래스팅, 이젠 너무나 많이 알려진 수백만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앱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왔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가입자가 2.4배 증가하면서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요. 이 모든 회사들의 사실 근간에 이 혁신의 근간에 그 대한민국의 굉장히 우수한 모바일 기술과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클래스팅 앱 같은 걸 보면서 650만의 가입자가 쓰신다고 하셨는데 650만 중에서는 그 정말 모바일 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케이스들 보니 우리나라의 모바일 페네트레이션이 이미 95%를 넘어섰고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소위 디지털에 친숙한 분이 이미 전 국민의 대부분이어서 빠르게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원격 그 의료 진료를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존에 잘 튼튼하게 깔려 있었던 인프라와 그 국민들의 선진적인 의식이 빠른 전환을 통해서 뭐 교육과 의료와 삶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전자상거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실제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코로나19가 심해질 때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사재기 형태도 많이 보이곤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솔루션을 제공해 둠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훨씬 더 편안하게 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운지랩의 스마트 스토어 무인상해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스토어의 표본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상품 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24시간 인공지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고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샛별 배송 서비스가 있는데요. 실은 이제 샛별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그 초창기와 다르게 코로나19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회사와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고객의 편의,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를 개발했다라고 하면 그 시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단순히 고객들의 니즈를 서브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안전하게 고객들의 니즈를 서브하고 방역을 잘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넘기실 수 있도록 서브하는 거에 그 기업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스타트업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고 남들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야에 빠르게 도전해서 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의 본질에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정의한 다음 그 문제를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코로나19라는 인류가 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스타트업들의 밸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인류 최대의 과제인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향후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지를 이번 컴업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그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서비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그 혁신한 아이디어들을 경험하신 고객분들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트렌드에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래를 선도하는 아이디어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 나가고 도전하고 있는 그 모든 스타트업들을 응원하면서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업의 민간위원장이신 김슬아 대표님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워킹맘들이 샛별 배송 덕에 오늘 아침에도 밥을 차려주고 일을 하러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작은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전 세계는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소비자 행동 패턴이 달라지면서 비즈니스 핵심 키워드로 언택트가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대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흘간 진행되는 컴업 2020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과 또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컴업 2020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진행 요원 안내에 따라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